2년 전 여름 캠핑 꿀팁 영상을 올렸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봐주셨고 지금도 꾸준히 찾아주고 계세요. 근데 2년이 지난 지금도 대부분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다만 일부 생각은 조금 업데이트된 게 있고 또 일부 내용은 그때 말씀드리지 못한 그런 것들이 있어서 오늘 26년 여름 캠핑을 시원하고 안전하게 하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면서 캠핑해 볼게요. 자, 오늘 첫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이자 이제 진짜 가장 중요한 거. 솔직히 저도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되게 불편합니다. 저도 모든 요소들을 다 거스르고 진짜 어떤 상황에서도 시원한 캠핑을 할 수 있는 그런 슈퍼팁 같은 거를 드리고 싶은데, 와, 이거 캠핑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시원한 여름 캠핑을 보내기 위한 가장 중요한, 진짜 거의 9.5알 이상을 차지하는 요소는 바로 장소입니다. 와, 제가 이 부분을 강조를 꼭 좀 드리고 싶어서 오늘 제가 아는 한 최고의 여름 캠핑장을 선택을 했는데 어떠세요? 여기 바로 뒤가 제 사이트인데 그냥 캠핑하다 좀 덥다 싶으면 바로 이렇게, 와, 미쳤다. 오, 시원해. 진짜 이런 캠핑장은 몇백만 원 또는 뭐 몇천만 원어치의 장비가 있어도 시원함을 이길 수가 없는데, 핵심은 이거예요. 해발 고도가 높은 계곡 캠핑장을 선택하시는 겁니다.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제 경험상으로는 한 300에서 400m부터는 확실히, 진짜 확실히 시원한 게 체감이 되더라고요. 와, 여러분, 이제 시원한 여름 캠핑을 위한 두 번째 방법인데, 요건 제가 작년에 확신이 없어서 말씀을 안 드리다가 제가 에어텐트, 폴대 텐트 설치 철수 시간 비교하면서 이 텐트 설치 시간을 직접 재봤잖아요, 정확히. 근데 그 전까지는 그냥 느낌으로만 한 요 정도 걸리겠다 하고 있었지, 정확히 재본 적은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보면은 폴대 텐트를 할지라도 설치 시간이 대략 20분 정도 나왔습니다. 근데 저희 캠핑용품 설치 시간이 전부 다 해서 대략 한 1시간은 걸리잖아요. 이 설치 철수 시간이 또 이 즐거워야 될 여름 캠핑을 진짜 지옥으로 만드는 요소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저번에 실제로 텐트 설치 시간을 재봤던 것처럼 텐트 설치에는 한 대충 한 20분 정도밖에 걸리질 않으니까 나머진 전부 다 이 텐트 외에 가구류들에서 소요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캠핑 가구류들을 최소화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근데 이게 캠핑 하시는 분들마다 구성원의 숫자도 다르고 스타일도 다르기 때문에 딱 정해진 정답은 없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본인의 캠핑 안에서 텐트 외에 나머지 가구류들을 최소화해 보는 거죠. 이게 하나하나가 다 중요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겨울에는 IGT 테이블 들고 다닐 거, 여름에는 이렇게 작고 간단한 테이블로 바꿔서 테이블 설치 시간에서 한 2-3분 줄이는 거예요. 뭐 의자도 마찬가지고요, 뭐 쿨러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뭐 화롯대, 뭐 이런 것들 거기서 각각 장비들에서 한 1분씩만 줄여도 한 15분, 20분 이렇게 세이브할 수 있거든요. 오늘 저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 많이 가져온 것 같지만 지금 설치한 요게 끝입니다. 아마 요 세팅으로 의자 2개만 추가하면 성인 3명은 충분히 캠핑하고도 남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캠핑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일수록 밖에 나와서 이제 자야 되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불안감이 커가지고 챙기는 것도 많이 챙기고, 또 캠핑 장비 구입할 때도 좀 더 대대하게 이렇게 구입할 가능성이 높은데, 막상 나와서 보면 앉고 자고 먹고 하는 것만 있으면 즐거운 캠핑 하시는데 아무 문제 없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장비 최소화에 좀 더 신경을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여름 캠핑 이야기에 걸맞게 해냉면 가져왔습니다. 해냉면. 모르겠다. 그냥 넣어. 그리고 명태 회무침을 별도로
따로 사왔습니다. 풍성하게 먹으려고. 좋다. 한번 먹어볼까요? 음. 아,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재작년에 말씀드렸던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이제 가능하면 바닥이 막힌, 그러니까 벌레가 들어올 수 없는 그런 텐트를 사용하시면 좋겠다. 만약에 쉘터를 쓰신다면 그 안에 이너 텐트를 넣거나 또는 코트 텐트 같이 이제 벌레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공간을 만들어서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생각 당연히 지금도 유효하고, 근데 다만 이제 바뀐 게 하나가 뭐냐면, 바뀌었다기보다 추가된 거죠. 이제 제가 작년에 스노우피크의 어메니티 돔을 한번 써봤잖아요. 그리고 추천도 드렸었고, 이제 그 텐트의 특징이 뭐였냐면 설치가 엄청 빠를 정도로 작은 텐트임에도 불구하고 텐트 높이가 꽤 높았어요. 아마 한 1.5m? 뭐 4m? 그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성인들 물놀이하고 안에서 옷 갈아입기도 편하고, 뭐 아이들 씻기고 와서 옷 갈아입혀 주거나 수건으로 몸 말려주기도 편하고. 제가 이제 그 텐트를 써보고 느낀 게, 확실히 여름에는 이런 텐트가 좋다. 요즘에 설치 철수 시간이 빠른 에어 텐트들도 유행이긴 하지만 걔들도 무게가 있고 부피가 있습니다. 걔들은 짧은 시간 안에 강펀치를 맞는 느낌이 나요. 그래서 특별히 비가 많이 오는 날이 아니라면 여름철에 전고가 높고 작은 텐트들 되게 좋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작년에 추가로 하게 됐습니다. 스노우피커 어메니티 돔 말고도 그런 텐트가 꽤 있어요. 뭐 MSR에서 나오는 텐트라든지 아니면 켈티에서 나오는 텐트들, 그리고 우리나라 브랜드로는 미니멀럭스에서도 그런 텐트가 나오죠. 그래서 텐트를 바꾸시거나 추가하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그런 텐트들도 한번 좀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전투용으로 켈티 텐트 같은 건 좀 저렴하거든요. 하나 좀 사놓으셔도 쓸만하죠. 야, 이거 명태회무침 따로 사오니까 장난 아니에요. 웬만한 비싼 회냉면집보다 훨씬 맛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재작년에는 제가 타프 이야기를 빼놓고 했더라고요. 근데 이 타프 이야기가 사실 제대로 본격적으로 하려면 이것도 진짜 한 20분감이거든요. 근데 제가 예전에 거의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타프, 뭐 윙타프, 렉타 타프, 헥사 타프, 뭐 옥타, 펜타, 모든 타프를 딱 갖다 놓고선 텐트 설치부터 각각의 적당한 용도까지 정리해 놓은 영상이 있거든요. 여기 제가 이렇게 띄워 놓을 테니까 자세한 내용은 거기 가서 보시면 되지만, 그래도 이 자리에서 제가 오늘 좀 간략하게만 좀 소개를 드리면, 타프도 사실 제가 오늘 온 이 캠핑장처럼 이렇게 나무 빼곡하고 계곡 있고 해발고도 높은 이런 곳에서는 그다지 필수적인 여름 캠핑 용품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거기다가 텐트로 커다란 리빙쉘 텐트 같은 걸 사용하실 때에도 그다지 필수적인 용품은 아니죠. 물론 SNS 같은데 큰 리빙쉘 텐트에 큰 타프들 조합해 놓은 거 보면 멋지긴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게 그렇게 그다지 추천드릴 만한 조합은 아닌 것 같아요. 그치만 뭐 제가 아까 추천드린 것처럼 작고 높은 텐트를 쓰신다든지, 아니면 불가피하게 이런 곳으로 캠핑을 오지 못하고 나무가 좀 잘 없는 그런 곳으로 캠핑을 가셨을 때는 이제 필수적인 용품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저는 사실 타프는 부피가 되게 작잖아요. 차에 여름철 되면은 꼭 한 장씩은 넣어놓고 다녀요, 폴대랑.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시원하다. 링크 걸어놓은 그 영상에서 타프 종류별로 이제 어떤 타프가 나한테 잘 맞는지 참고하시면 되지만, 이제 이번 영상에서도 제가 아주 간략히만 짚고 넘어가면 타프는 크게 이제 5종이 있습니다. 윙, 렉타, 헥사, 옥타, 펜타, 이렇게 5종이 있는데, 렉타, 헥사, 옥타는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타프의 모양이 좀 더 터프하냐 아니면 좀 더 유려하냐의 차이기 때문에 거의 비슷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 가장 이제 범용적이죠. 그늘 면적도 넓고 비 올 때도 대응력 좋고,
그리고 윙타프의 경우에는 지금 저처럼 혼자 캠핑을 오신다거나 아니면 두 분 정도, 진짜 최대 두 분일 것 같아요. 두 분도 사실 그렇게 편하진 않습니다. 그치만 이제 너무 그 센스 있는 이 캠핑 씬을 연출해 주기 때문에 이제 많이 사용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이들 모르시는 게 펜타타프인데, 펜타타프가 의외로 좋아요. 펜타타프 어떨 때 좋냐면, 여러분들 커크햄 같은 텐트 또는 아까 제가 추천드린 그런 작지만 높이가 높은 텐트들 있죠. 그런 텐트들을 사용하실 때 텐트의 입구를 방해 없이 타프와 붙이기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타프들마다 적합한 용도가 있기 때문에 그것들 참고하셔가지고 또 그 다음에 디자인도 내 마음에 드는 걸로 참고하셔서 잘 골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야, 캠핑이 진짜 너무 좋다 여기. 제가 여기 벌써 3번째인데 올 때마다 너무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진짜. 좋습니다. 여러분, 다음으로 해볼 이야기는 캠핑용 여름 가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재작년에 말씀드렸던 걸 간단히 요약해보자면, 에어컨은 비추천, 냉장고는 작은 사이즈에 한해 좀 추천드리고, 선풍기는 가능하면 좀 큰 스탠드형 사이즈의 가정용 선풍기에 버금가는 성능을 구입하시는 걸 추천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요 얘기 여전히 유효합니다. 에어컨의 경우에는 저렴한 제품은 아직 성능이 제대로 올라오지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솔직히 에어컨의 패러다임이 바뀌지 않는 이상 쉽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비싼 에코플로우 제품 같은 경우에는 성능이 진짜 제대로 괜찮긴 한데, 이제 만약에 여름에 캠핑을 매주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도움 많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여름 시즌에 한 3-4번 정도 가시는 분들이라면 사용 빈도 대비 가격이 좀 비싼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냉장고의 경우에는 에어컨과 달리 저렴한 제품도 성능이 엄청 좋아요. 냉장고 하나 있으면 진짜 캠핑 가서 도움 많이 됩니다. 일단 냉장고에 들은 맥주하고 쿨러에 들은 맥주는 맛의 차이가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근데 다만 주의하셔야 될 거는 꽤 무겁거든요. 그래서 30리터 이런 제품들은 조금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제 개인적으로는 얼마 전에 보니까 알피쿨 15리터가 나왔더라고요. 가격도 10만 원 정도인 것 같은데, 그런 제품 사서 가볍게 이제 맥주, 술, 음료 이런 것들 위주로 넣어 다니시는 걸 진짜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선풍기의 경우에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아이닉 선풍기 한번 소개해드렸잖아요. 근데 그 영상 댓글에 너무 좀 비수가 꽂히는 그런 댓글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벌써 그 여름 캠핑 꿀팁 영상을 찍은 지도 2년이 지났고, 최근 들어 캠핑용 선풍기의 발전이 비약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소개해드린 그 아이닉 선풍기 있잖아요. 그 제품 보시면 이미 가정용 선풍기의 기능을 많이 뛰어넘었거든요. 그래서 현 시점에 그런 선풍기들 제대로 된 거 하나 구입하시면 아마 몇 년이 지나도 또 추가적으로 선풍기에 이 중복 투자를 할 일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에도 회를 먹었긴 했지만 낮에 회냉면에 이어서 회로 끝을 내보려고 물회랑 물에 또 추가적으로 넣어 먹을 광어회도 가져왔어요. 이게 꼭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여름에는 확실히 비조리식에 이렇게 좀 간편한 게 편하긴 해요. 그죠? 별도 회까지. 자, 오늘은 요 캠핑장이 조금 단점이, 들어오는 길에 마땅히 좀 가까운데 편의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희 집 앞에서 지평 막걸리 한번 사와봤어요. 요거 지평 막걸리 따로 딱히 맛이 기억이 안 나네. 얘도 모르겠다. 지난번처럼 약간 좀 맑은데, 얘도 약간 요구르트다. 2연속 실패네요 요즘에.
근데 제가 오늘 이렇게 여름 캠핑 시원하게 하는 방법도 말씀드리고 있지만 저도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아니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올여름 진짜 역대급이라면서요. 장마 기간도 거의 한 달이 넘던데요. 그리고 막 폭염, 그 다음에 폭우 막 이런 게 계속 지속된다 하더라고요. 올여름 진짜 어떡하죠 이거? 사실 저희가 용품, 장비, 노하우 뭐 이런 방법들로 커버할 수 있는 것도 어디까지나 폭염이랑 적당한 비가 왔을 때 얘기지. 장마에는 답이 없거든요. 자, 다음으로 해볼 이야기는 침낭 또는 이불입니다. 이 부분도 제가 전에 드렸던 이야기랑 크게 달라진 건 없는데 한 가지 업데이트된 내용이 있어요. 제가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름용 침낭, 겨울용 침낭, 뭐 간절기용 침낭 이렇게 여러 개의 침낭을 사는 게 조금 돈이 아까워서 극동계용 침낭을 하나 구입하고 걔를 이제 사계절 내내 써도 크게 불편함이 없더라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다음 또 하나가 굳이 이제 여름용 이불을 하나 구입하신다면 이제 그건 사실 이제 뭐 크게 따뜻할 필요 없는 이불이니까 가성비 좋은 일반 생활용, 가정용 이불을 구입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말씀드렸었거든요. 이 부분 다 동일한 생각이에요, 지금도. 근데 다만 한 가지 업데이트된 게 뭐냐면 제가 작년부터 여름에 요 베어암이라고 하는 브랜드의 요 인견 이불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거 진짜 물건입니다. 절대 광고 아니에요. 와, 이게 어느 정도냐면 우리 여름에 요런 데 캠핑 오면 이제 밤 되면 완전히 그렇게 푹푹 찌는 더위는 사라지잖아요. 그럴 때 요걸 덮고 자잖아요. 와, 살이 시려운 느낌이 나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저도 아이 키우는 부모잖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별로 안 좋은 건 잘 안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캠핑에 가져가지 않는 평일 같은 때는 저희 애들이 이거 덮어줘요. 진짜 추천입니다. 물론 가정용 이불을 구입하시는 것도 진짜 여전히 추천드리지만 이런 인견 이불 궁금하신 분들은 요거 한 번씩 사보셔도 괜찮을 거란 생각이 이제 하나 추가된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여기는 아직까지 이 인견 이불 덮고 자기에는 너무 추울 것 같아요. 그래서 침낭 별도로 해가지고 덮고 자려고 그래요. 근데 진짜 어떡하죠? 제가 방금 요 메시만 건너로 곱등이 봤거든요. 벌써부터 출몰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끔찍하다 진짜. 오씨, 6시다. 큰일 났다. 와, 긴급 상황이에요.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여러분, 시원한 여름 캠핑을 위한 마지막 방법 알려드리려면 시간이 없습니다. 어쩌면 이게 제일 중요한 방법이거든요. 급하다, 급해. 시간 얼마 안 남았다. 와, 진짜 아슬아슬했습니다. 야, 딱 7시입니다. 여러분, 가족 캠핑에서는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긴 하지만 저는 여름에는 아무리 늦어도 한 8시에서 9시 전에는 철수를 끝내는 것 같아요. 이게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여름 캠핑의 이 불쾌함을 진짜 확 낮춰주거든요. 아니 진짜예요, 여러분들. 캠핑 복귀하시는 날에 한번 주변 사이트들 아침에 일어나서 쫙 보세요. 그러면 이제 고인물들 몇몇 분들 이미 자리를 뜨고 없을 겁니다. 자, 이렇게 오늘 여름 캠핑 시원하게 하기 위한 방법들 2년 전 촬영한 영상 대비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번 말씀드려 봤는데 여러분들 참고하셔서 올여름 시원한 캠핑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